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이것 드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특히 차인 쪽이라면 더 아프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는 이걸 아프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별이 분명 괴로운 건 맞지만 칼에 베이거나 몸에 상처가 났을 때처럼 실제로 아픈 건 아닐 텐데 말이죠. 흥미로운 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도 이별의 아픔과 신체적인 아픔은 같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 아픔은 실제로 비슷한 걸까요? 2010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별의 통증과 신체적인 통증을 비교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연구진은 페이스북과 전단지를 통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차인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연구진은 그렇게 모인 4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통증을 느끼게 한 후 MRI를 통해서 사람들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로 했죠. 우선 첫 번째, 신체적 통증. 먼저 연구진은 신체적 통증에 대한 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가자의 팔에 뜨거운 열을 가했습니다. 약간 고통스럽지만 참을 만한 정도의 열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 이별의 통증.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이별의 통증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도록 주문했어요. 참가자로서는 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 참가자는 실험에 필요한 이별의 아픔을 느끼게 됐죠. 자, 두 가지 서로 다른 통증에 대해 참가자들의 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팔에 뜨거운 열이 가해졌을 때 뇌에서는 신체적 통증에 관여하는 부분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죠.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에게 이별의 상황을 떠올리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통증에 관여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뇌는 이별로 인한 통증을 신체적인 통증과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몸에 난 상처이건 마음에 난 상처이건 다 아픈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의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먹으면 이별의 아픔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별의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뇌는 실제로 몸 어딘가 상처가 난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상처가 그렇듯 이별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회복되겠지만 만약 하일리 태산인데 이별의 후유증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진통제 하나를 먹어보세요. 비교적 담담히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뇌, 육체적 통증과 정서적 통증 구별 못해. 앞서 뇌는 육체적인 통증과 마음의 통증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너무 힘들 때는 진통제를 먹으면 그 아픔이 완화된다고 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진통제의 한 종류인 타이레놀이 마음의 상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두통부터 발목 염좌의 통증까지 다양한 신체적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데요. 구체적인 연구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정서적 고통을 줄여주는 타이레놀. 켄터키 대학의 네이선 도얼 박사를 포함한 여러 대학의 연구팀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집단과 위약을 복용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사회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뇌 활동을 MRI로 살펴봤더니 아세트아미노펜이 사회적 거부로 인한 신경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신체적 통증에 효력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정서적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 통증은 신경화학적 토대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반응에 둔감하게 만드는 타이레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도 위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그룹과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그룹은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교적 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에 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정서적인 것 자체에 둔감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경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심리적 압박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타이레놀 먹어도 되나요?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타이레놀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레놀의 정신의학적인 효과나 안정성이 검증된 바는 아직 없어요. 또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 복용 시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FDA가 미국에서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매년 평균 10만 명의 응급실을 찾는다고 경고했을 만큼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다 복용은 위험합니다. 특히 과다 복용했을 시엔 간 손상 위험이 큰데 이로 인해 간에 독성이 발생하면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흔히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10일 이상 복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상 마음의 고통이 지속될 경우 타이레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의심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제는 만병통치약?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몸에서 나와 상처가 생긴 곳이나 치료가 필요한 곳에 작용해 아픔을 유발시킵니다. 즉,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알게 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에요. 통증 유발 물질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특정한 고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리의 합성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통제의 역할인데요. 특이한 점은 그 고리 형태의 물질은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통제를 먹게 되면 진통과 함께 염증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통제를 흔히 진통 소염제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런 진통제를 먹게 된다면 대개는 식도로 들어가 위장관에서 흡수되며 간을 한번 거친 후에 혈관으로 들어가 몸의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됩니다. 구석구석으로 퍼진 진통 물질은 통증이 물질이 생긴 곳을 만나게 되면 그 물질의 합성을 방해해요. 따라서 우리가 아는 두통약, 요통약, 생리통약, 치통약 등의 진통제는 눈이 달려서 아픈 부위로 찾아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진통제를 먹든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됩니다. 즉,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진통제, 치아가 아플 때 먹는 진통제, 근육이 아파서 먹는 진통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특정한 곳에 작용하는 특이한 약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진통제는 온몸으로 퍼져서 작용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통의 효과가 아니라 아마도 소염의 효과를 기대해서 처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염증 작용에 의한 발열을 막는 해열의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약은 없어요. 약은 개발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듭니다. 다만 우리는 진통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춰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황윤찬 약사의 글에서 발췌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이것 드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